이렇게 해도 되나요? 표준 계약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전산으로 청구하실 때는 위임장과 그리고 환자분 신분증 이렇게 두 가지는 이제 전산으로 청구하실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청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월 단위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도 한 달에 한 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뭐 가정용 환자, 휴대용 환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데 현금 영수증 또 왜냐면은 가정용 기준으로 12만 원이고요. 월 임대료가 공단에서 지원하는 거는 10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10만 8천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고요. 현금은 환자 자부담금 12,000원. 요거는 12,000원에 대한 현금 영수증. 휴대용도 똑같아요. 휴대용도 세금 계산서 18만 원. 그리고 현금 영수증 2만 원. 그래서 세금 계산서 가정용 휴대용 각 한 장씩. 그리고 휴대용도 이제 휴대용도 한 장씩이고 현금 영수증도 가정용 휴대용 각 한 장씩.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필요한 게 꽤 많네. 이게 처음에는 처음에는 말씀드리면 제가 많아 보이는데 하시다 보면은 쉬워질 거예요. 이게 하나 더 있는데 처방전을 받을 때 이거 휴대용 이런 게 별도로 받는 건 아니고 그냥 처방전이 나오면 무조건 앞뒤로 두 개가 같이 들어가도 있는 거죠? 그거는 환자의 선택입니다. 가정용만 쓰셔도 되고 두 개 같이 쓰셔도 되고. 딱 의사가 그걸 처방을 할 때 그러니까 처방전이 나오면 하나만 쓰셔도 되고 두 개 같이 쓰셔도 되고. 네. 환자의 선택이고요. 네네. 뭐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쓰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렇고요. 그건 다시 쓰세요. 제 생각이 안 나요. 서류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청구 서류가 하나 있는데 생각나는 거는 뭐야?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잠깐 생각 좀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첫 번째 다리에 첫 번째 다리에 들어갈 거고 첫 해야 될 게 달에만 너무 많네. 첫 달에만 서류가 많아요. 첫 달에만. 주세요라고 하면 이거 두 개 갖고 있을 거고 계약서는 나머지는 가졌을 저희가 거고 위임장하고 환자 신분증은 우리가 서류 그러니까 기계 갖다 줬을 때 받아야 돼요. 세금계산 요양비 지급 청구서가 맞을 것 같은데 요건 양식이 따로 있어요. 요양비 지급 청구서요? 네, 요게 이제 월에 한 장씩이고요. 가정용에 한 장, 휴대용에 한 장씩입니다. 그래서 첫 달은 이렇게 서류를 다 만들어서 후청구입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 예를 들어 오늘 2월 26일 날 임대를 하셨으면은 3월 25일이 지나야지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월 25일이 지나면 첫 달치는 공단에 등기로 접수를 합니다. 이 서류들을 다 등기로 접수를 해봐야지 이 환자가 돈이 나오나 아니면 뭐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되나 안 되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첫 달은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네. 신청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본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달부터는 이제 전산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전산에 이제 아마 그 업체 그 인증서만 있으면은 공단 요양비 그쪽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제 업체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은
거기 전산으로 청구가 가능해요. 이제 그 인증서는 제가 따로 받으러 가야 되거나. 회사 인증서. 공단에 로그인하는 있는다고 네. 했었잖아요. 저희 공단에 로그인할 때 아, 거기서 이제 그 공단 홈페이지 중에 네. 요 전산으로 청구하는 화면이 있어요. 네. 거기에 들어가서 신규 가입을 하시거나 하시면은 공단에 업체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승인을 바로 해줘요. 해주면은 아. 이제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달부터는 전산으로 거기 들어가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 달에 이제 전산으로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이 이게 유효 기간이 최대 5년입니다. 5년짜리 받아오시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은 위임장 한 번 더 받아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방전은 1년이라고 했죠 제가. 그리고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는 한 번 받아오시면 더 이상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간혹 이거 안 받아오시고 처방전만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안 해준다는데 이러면은 이분은 이거를 발행한 이력이 있는 분이어서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아, 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공단에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걔네 전화가 이렇게 걔네 전산에 치면 입력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알 수 없고 공단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거나 뭐 한번 청구를 해보시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공단 전화가 어떤 1677 청원에서 되는 건가요? 그 지역별로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인지역 본부가 저기 수원에 있어요. 네네. 수원에 전화하시면 알고요. 가까운 지사에 전화해도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지식이 지역 본부가 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아, 지사에서도 알려주긴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요 청구할 때는 지사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업체 등록, 그다음에 제품을 만약에 추가로 구매해가지고 제품 추가 등록, 이거는 지역 본부 하시면 되고요. 구매건강공단 지역 본부 등기로 하셔도 되고 팩스로 하셔도 되고 등기로 하시면 서류만 내면 되고 팩스로 하실 경우는 아마 대표자분 신분증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팩스로. 기계 등록할 때만요? 네. 기계 등록할 때마다 시리얼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항상 제가 처음 등록하셨을 때 기계 2대 시리얼 번호 등록을 해드렸어요. 아, 그러면 계속 해주실 거죠? 해드려도 되고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네,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럼 그 기계를 한 대를 사든 두 대를 사든 살 때마다 등록해야 돼요. 번호가 등록이 돼야지만 그 번호로 이 환자한테 청구가 돼요. 공단 그 전산에 리스트가 쭉 있어요. 시리얼 번호가. 이걸 개인이 구매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개인이 구매하시면은 보험을 아니고 그냥 구매해서 쓰는 거죠. 개인이 구매한 거 제가 사면 어떻게 돼요? 사셔도 되죠. 그럼 그 그때- 번호를 등록하면 되죠. 아, 공단에. 지금 바꿔줘요. 등록하는 순간부터 이제 공단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 전에 날짜로 등록은 못해요. 오늘 날짜 이후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계 등록.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처방전이 엊그저께 나온 분인데 오늘 샀어요. 네. 그러면 엊그저께 날짜를 하고 싶지만 아쉽지만 안 되고요. 등록한 날짜 오늘부터 할 수가 있는. 아, 기계는 항상 한 대가 여기 한 대 있어요. 정도 여분으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환자가 급하게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여분으로 항상 있으시는 게 네. 좋습니다. 하시는 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청구가 끝이고요. 두 번째 달부터는 전산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만 발행하셔서 파일로 갖고 계시면은 전산으로 업로드만 하면 돼요. 그리고 6번, 7번만. 그리고 6번, 7번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해서 파일로 PDF나 뭐 PNG 파일로 갖고 계시면은 전산에 업로드만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 요양비 친구 청구서에도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처방전은 항상 꼭 해주셔야 될 게 이걸 작성하는데 환자의 정보가 필요해요. 처방전에 대한 정보가. 그것도 전산에도 또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 정보는 지금 요양비 지급 청구서라는 서류를 썼는데 전산으로 할 때는 전산화면에 입력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달부터는 간단한데 첫 달치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서류로도 계속 청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전산을 하셔도 돼요. 둘 다 받아줍니다. 저희 지역 본부가 수원 경인 지역 본부가 수원에 있어요. 유량기 조절을 어떻게 하나요? 유량 조절. 유량 조절은 이제 처방전을 보시면 유량기가 뭐냐면 기계에서 바람을 할 때
이렇게 레버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있는데 많이 돌리고 크게 돌리고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5단계까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계가 오래됐다고 공단에서 이거 못 씁니다 하는 건 없나요? 유효기간 없습니다. 야, 그거 완전 10도보다 좋은데. 그러니까 확 근데 제품의 성격상 이제 고정이 나 있네요. 이게 처방전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24시간 풀로 쓰시는 분이 있고 네. 하루에 몇 번 안 쓰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아. 24시간을 풀로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제품의 수명이 줄어들겠죠. 많이 쓰는 제품보다, 적게 쓰는 제품보다는. 그리고 보통 평균 수명을 한 5년 정도로 봅니다. 5년 정도로 보고요. 5년 이후에 이제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기판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돼가지고 다 갈렸습니다 하면 그건 얼마 정도? 그거는 이제 제품에 따라 뭐 증상에 따라 좀 상이하긴 하는데 부속이 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 부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산소를 만들어주는 메인 그 펑션이라는 부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프레셔라는 부속이 있어요. 두 개 합치면은 한 60, 70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 개 30, 40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네. 네,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자체가 세서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다 내가 진짜. 밀렸던 다 내고 있는데 이제 수리가 정상화되니까 갖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저쪽에 있는 게 이거예요. 둘 다 있어. 하나씩. 안 보냈던 걸로. 이 박스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박스. 네, 그거 이제 네, 이거 오늘 네, 선택해 주시고 가시고 막 그치 네, 않나요? 감사합니다. 그날도 매뉴얼이 따로 있겠죠? 그렇죠. 첫 달도 어떡하지? 몇 번 해봐야지 익숙해질 것 같은데. 아 기계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 공부해야 되는데 블로그나 이런 거 각자 공부해서 이제 내가 상대한테 할 말을 전해주면 되고 이걸 현장에서는 얘네들이 설명해줘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설명해줘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통 다 알기는 해요.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좀 돌리면 좀 되니까 이걸 뭐 어렵다고 하시진 않아요. 처방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제품들 특성상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거기 습기가 잘 계속 상승 발생하니까 온도 차이가. 그런 경우가 잘못 꽂아서 또 그렇게 차봐요. 그런 부분들 진짜 예민한 할머니 예전에 한 번 내가 빌려본 적 있어요. 비급여를 빌려본 적 있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물 빼라고 나한테 그런 경우 있어요. 그거는 온도 차이가 많은 시기에 좀 많이 발생하는 결로 현상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 호흡하는 호흡의 온도와 이 만들어주는 산소의 온도가 부딪혀서 이제 결로 현상처럼 물방울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건 계속 생기는 게 아니고 생기는 계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절기라든지 일교차가 좀 심한 계절이라든지 방법은 없습니다. 캐뉼라 한 두세 개 주고 번갈아가면서 쓰라. 아, 그거 만약에 제가 그때 하도 귀찮아가지고 한 7, 8년 됐거든요. 이렇게 좀 높은 데다가 하면 조금 그게 완화되지 않을까요? 중간에 있어도 물방울이 계속 생길 거예요. 수업을 하시면 하실수록 또 계속 생깁니다. 또 그게. 근데 뭐 계속 빼드릴 수는 없고 한 두 개 정도 더 드리고 물방울 차면 이거 빼고 물기 빼서 이제 햇볕에 말리시라고 그러고 번갈아서 써야 돼요. 계속 몇 개씩.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온도 차이에 의한 거기 때문에 며칠 정도 걸렸나요? 이게 날씨가 아니, 풀리면 그러니까- 금방 괜찮아져요. 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애매하죠. 경우냐면 그 물을 네블라이저는 확 빼고 말리면 또 금방 말리는데 그대로 말리면 또 네블라이저도 있으면 이렇게 불어내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불어내면 돼요. 공기방울들을. 이제 그게 아니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번 구비를 해놔야 돼요. 헤어드라이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헤어드라이기로 하면 심한 그게 변형되고 그러진 않나요? 줄이 변형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물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물만. 오케이. 네. 아. 저렴하지 않으면 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쏘는 컴프레셔. 컴프레셔도 필수 구비 장비 중에 하나여서 갖추셔야 돼요.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 가정에. 개인 그렇죠. 자기 그 컴프레셔를 집에서. 들고 갈 수는 없죠. 집에서 그렇다 이거 좀 해달라 이러면 이제 되게 난처하거든요. 그런 게 옵션으로 하나씩 껴서 판매를. 뭐를 컴프레셔를 아니면 내부. 네블라이더를 같이 판매하면 좋죠. 그러면 저희가 관리 안 해야 되고 뭘 근데 싫어. 산다면 바로 쓰세요. 싫어합니다. 직접 하라고 해주는 거 좋아하지. 네. 와서 하라 그러지 하세요라고 안 하면 안 하시더라고요. 해주세요. 아까 질문하신 게 어떤 거예요? 유량 유량계, 유량 조절. 조절. 유령 조절. 네. 조절은 이게 이제 유량 조절래도 처방전에 보면은 이제 의사가 지시를 해놨어요. 이 환자는 몇 리터를 써야 되는 환자다라고 해서 뭐 안정시, 운동시, 시침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몇 리터를 몇 시간씩 써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물어봐요. 이제 0에서 5리터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수정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거든요. 몇에 맞춰 써요라고 하면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일 많이 쓰는 환자들은 있긴 해요. 보통 1에서 2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이제 의료 지시 행위가 된대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래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의사의 처방에서 써라. 그리고 처방전에 나와 있어요. 보통 1에서 2 정도. 그러면 이걸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 수치에 맞춰주시고 웬만하면 이거 건들지 마시고 이제 전원만 컨택트 하세요라고 하고 설치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몇 단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기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냥 공통적으로 1에서 2단계라고 처방전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환자마다 다르죠. 환자마다 적으로 이제 그 나오는 유량이 다르죠. 개인들마다. 기계마다 아니까 발생하는 그 양은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 가정용 산소 발생에는 이제 저희 것도 있고 타이사 것도 네. 여러 가지 회사 있지만 다 5리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그러니까 제품이 다 5리터짜리. 10리터 단위 1리터 단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디지털로 돼 있는 회사도 있고 이제 아. 아날로그로 돼 있는 회사도 오케이, 있지만 오케이. 어쨌든 가정용 산소 발생기의 최대 용량은 타회사 포함해서 5리터입니다. 5리터를 넘는 제품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순도를 90%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5리터가 넘게 90%를 맞추는 제품이 아직은 없어요. 그냥 처방전이 그렇게 나오네요. 3리터로 맞춰서 몇시간 사용하는 처방전에 이제 쭉 내용들이 써 있고 음. 중간쯤에 해가지고 의사 지시 처방 사항에서 몇 리터라고 숫자로 써 있어요. 그러면 뭐 보통 1이나 2 많이 쓰는 분들은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쓰는 분은 뭐 0.5가 쓸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처방전은. 처방전 예시를 저희 대표님께 제가 한 지금 장네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보이네요. 나중에 4,5리터 나오는 분들은 좀 미흡하신 분들이겠네요. 그러면 4, 5리터 쓰시는 분들은 이제 고위험 분들이긴 한데 또 몰라요. 그렇게 하고 오래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정답이다라고 싶은 상황은 없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2리터 이하 환자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 중에 폐암이신 분들도 이게 처방이 되는 건가요? 폐암이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종류가 좀 나눠져 있긴 한데요. 폐암이시라고 다 나오신 건 아니고 그 상병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요? 제가 상병 코드를 사장님 핸드폰으로 하나 보내드릴게요. 궁금한 건 여기다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몰라요. 나중에 나한테 물어보면 몰라. 전화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게 공단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보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옆에서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코드가 있어요. 네. A150부터 쭉 있고 밑에 개별 코드도 있고 병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전혀 모르는 거구나. 봐도 모르는 거. 그쵸. 처음 보시는 거겠죠. 그래서 처방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네네. 처방전 네. 해서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보면은 이제 산소 처방 지시 사항 해가지고 하루에 네. 안정시, 운동시, 취침시에 아. 쓰라고 안정시에 비어져 있는데 1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정시에 2리터 쓰고 취침시에 1리터 써라. 그리고 몇 시간? 막 8시간으로 그냥 8 보통 갈기긴 해요. 막 의미 없긴 한데.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이 진료방, 호흡기 내과가 있죠. 네. 이게 내과여야 됩니다. 네. 탑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성명명이 있지만 성명 코드가 있어요. J44.9, J96.9. 이 코드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성명 코드표 있죠. 아, 그거 코드에 맞아요? 이게 있는지 봐야 돼요. 아. 없으면 안 됩니다. 아. 몇 번 보시면 그 애초에 의사들이 발현을 안 해주면 되는데 그걸 발현해놓은 것도 안 되는데. 잘 모르고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하시는 병원은 알아요. 아. 알아서 탁탁탁 해오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과 의사분들도 이거 발행 안 하신 분들은 평생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네. 왜냐면 보통 본인의 전공에 대해 전공이나 뭐 많이 하는 것만 알고 있지 이제 산소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리터수는 처방전에 써 있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걸로 맞춰주시면 돼요. 임의로 조작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돼요. 아, 그거 중요하네요. 이걸 주셔야 네. 돼요. 그리고 제품은 뭐 크게 유의사항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처방전이나 급여자료나 등록시간을 받아오셨다. 그러면 연락받고 제품을 2가지 들고 설치를 가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5리터짜리 제품을 집에다 놓고 쓰는 상시전환 제품이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 리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해 주시면 되고, 뒤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있어서 그 동그란 필터도 있고 스펀지 필터도 있는데, 공단에서 지정한 거는 휴대용, 가정용 동시에 하실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가정에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방문해서 필터 상태 한번 보시고 캐뉼라 상태 한번 보시고 해서 교체하고 교체하시고 그 임대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단에서는 소모품 비용이. 필터의 교체 기간은 요게 이제 2차 필터 동그란 건데요. 원래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인데 임대로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깨끗하게 안 쓰세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필터 갈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콧줄 캐뉼라도 오래 쓰면 딱딱해져요. 근데 이제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방문 점검할 때마다 교환해 드린다. 뭐 더 까다로우신 분들은 한두 개 더 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될 건 없어요. 필터 관리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가스통이 있어서 이제 요 가스통이 있거든요. 이게 가방으로 넣어가지고 여기 다니는데 가스통에 보면 이렇게 위에 약간 불투명하게 선이 맥시멈 미니멈 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 그러니까 항상 통의 절반 정도까지만 물을 채우시면 되고 물도 그냥 물을 채우시면 안 되고요. 약국에서 파는 정제수 아니면 증류수 요거를 꼭 약국에서 구매해서 채워주셔야 되고 수돗물, 생수, 정수기물을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어쨌든 이 물의 효과는 가습 효과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물을 쓰죠. 거기서 똑같이 정제수, 증류수 써요. 쓰는데 좀 건조한 계절에 좀 더 심하긴 한데 콧줄을 코 안에 넣고 있잖아요. 공기가 건조하면 피부가 상합니다. 장시간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촉촉하게 습기를 머금게 하라고 쓰는 거고 일반물을 쓰지 않는 이유는 여기 이제 이 뚜껑을 열어 보시면은 안에 대롱이 있어요. 빨대처럼. 거기 끝에 이제 구멍이 한 6개 정도 뚫려 있는데 정제수 중류수 썼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순수 물이거든요. 이물질이 없는. 예, 정수기 물 일반물을 쓰면은 얘는 수돗물 같은 경우는 석회질도 섞여 있고 뭐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가 하얗게 되면서 구멍이 막힙니다. 그러면 산소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분당 5리터라서 강한 압력으로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1 정도 넣고 쓰시면 그러면은 못 들어요. 얘는 그러면은 산소 발생기는 산소를 내보내려고 하고 얘는 못 나가게 막고 있고 이러면은 제품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물은 정제수와 증류수 2가지만 사용해 주시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제품이 고장 나면은 액정창에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노란불 아니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제품이 정상 작동되고요. 고장 나면은 뭐 빨간불이나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서 삐삐삐 경보음이 울려요. 그리고 이 액정창에 이제 에러 코드가 뜹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수리를 맡기셔야 될 상황까지 왔다는 보시면 되고요. 제품을 보통 그래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한두 대 정도 여유 좀 갖고 계시는 이유가 바꿔주시고 이상의 제품을 저희 맡겨주시면 수리해서 다시 이제 하시는 기계를 교체할 때
공단에다가 새로 그 교체를 하시고 수리가 다 되면 다시 교체를 하시는 게 원래는 제일 좋긴 해요. 시리얼 번호가 헷갈리지 않거든요. 아, 네, 바꿔도 되는데 바꾸면은 이제 기계가 틀어지죠. 네. 한번. 그렇죠. 그거보다 그렇게 되느니 다시 교체해서 가져다 드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 소비자분들이 그냥 바꾼 거 이거 쓸게요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하시면 설정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리얼 번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첫 달에 이제 요 유한음식 청소 할 때 제가 이 제품의 시리얼 번호가 공단에 다 등록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다 부여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로 바꾸려면은 이제 뭘 요구하겠습니까? 공단에서 계약서 다시 쓰라 그러죠. 아,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원래 이 번호로 계속 청구는 하고 계약서 안 바꾸고 청구는 하지만 이분한테 A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제 안 돼. B라는 기계를 안 돼, 안 돼, 안 돼, 바꾸지만 안 돼. A라는 기계를 계속 아, 안 청구해야 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계약서 다시 써야 돼요. 절대 불가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방법으로 기억을 하시든 다시 바꿔다 주시든 하는데 다시 바꿔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기계가 꼬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한두 번은 상관없는데. 중간에 기계 교체를 기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업체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던가요? 그러니까 뭐 A라는 회사의 물건 할 수도 있고 B라는 회사의 물건 할 수도 있죠. 뭐 회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 할 수가 있죠. 근데 살 때마다 어쨌든 등록은 똑같이 해야 돼요. 공단에. 아, 각각 다른 곳에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회사가 뭐 10군데가 있으면은 10개를 다 사서 10개를 다 사도 돼요. 업체 마음이죠. 내가 무슨 기계 저 그 얘기가 아니라 환자분이 하나는 이거는 저희한테 하고 그 아까 휴대용은 다른 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처방전이 어차피 하나. 할 수는 있는데 네. 잘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죠. 굳이. 잘 안 하죠. 그런 방법을 할 필요가 없죠. 환자가 원한다고 하면은 그 기계 뭔데요 해서 보통 사다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환자가 제품 정보를 잘 모릅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어떤 제품이 있고 그냥 임대하는 회사가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라고 갖다 드리면 쓰지 뭐 콕 집어서 저거 갖다 주세요 라고 혼자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침대를 이렇게 나갔는데 침대는 저희한테 하시고 휠체어는 다른 회사에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잡. 저희도 이제 물어봐요. 이거 왜 저희도 휠체어 있는지 아는데 이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어른들이 거기는 침대만 하는 줄 알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쪽에도 휠체어를 대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걸 쓰고 있는데 몰랐다가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때 잘 안 듣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그렇죠. 와가지고 할 이거 수도 쓰시면 이거 왜 안 쓰세요? 가능은 합니다. 불가능하진 않는데 좀 많이 불편하죠. 뒤늦게 들어온 업체가 좀 많이 불편하죠. 정보가 이제 처방전 얻어 다가 있고 이제 복사본 얻어야 되는데 복사본 누구한테 얻고 환자가 병원 가서 재발행해야 되는데 휴대용도 똑같아요. 청구를 하려면 환자 정보가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걸로 청구하시는 업체는 이게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이만큼의 정보를 다시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가 보네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예 시작부터 두 가지를 다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니면은 이 A라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임대하고 있는데 뭐 휴대용을 콕 집어서 저걸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업체에서는 못 해준다. 이거 쓰는 거 난 못 해준다라고 해서 따로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업체의 입장은 옮길 거면 둘 다 옮기고 아니면 못한다. 대부분 다 그런 입장이에요. 올 거면 둘 다 갖고 와라. 발전이다. 이유가 없죠. 불편한데. 되게 불편해요. 그렇게 하면. 엄청 많이 불편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예시를 들어준 거지 그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더 말씀드릴 게 공단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1년에 2번. 정기 점검이 나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상반기는 한 보통 한 5월쯤 나올 거고요. 하반기는 저희가 지금 등록을 했으니까 저희는 5월달에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지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한 10월이나 11월쯤 연락이 올 거고요. 복지본부는 좀 되게 깐깐하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호할 겁니다. 그래서 뭐 갖춰야 될 필수 장비가 있어요. 필수 장비는 이제 소독제, 소비 전력계, 농도계, 유량계, 컴프레셔 이렇게 5개입니다. 요거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환자를 뭐 프로그램 뭘 써도 상관없어요.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컴프레셔 아까 전에 처음 말씀하신 소독제는 알코올 같은 거 쓰시면 돼요. 저 있어요. 닦는 거. 네. 그다음에 소배전력계. 그건 뭔가요? 소배전력계는 그냥 검색창에 소배전력계 치시면 네. 한 2만 원 중반대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건 저희가 한 미리 2만 원 해놔야 네, 돼요. 아마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콘센트에 꽂고 네. 산소 발생기 코드를 꽂으면 네. 실제로 매다튼지 보여주는 이제 전력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갖추고만 있으시면 되고요. 마음에 쓰니까. 아 우선 가지고 있죠. 네, 점검 나오기 전까지. 네, 네, 네. 그리고 컴프레셔 있다고 하셨고 네. 농도계 유량계는 말 그대로 얘의 농도와 네. 유량을 보여주는 계측기입니다. 네. 시중에는 잘 안 팔고 저희가 팔고 있는데 싸진 않아요. 한 55만 원, 6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계단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계측기. 국내에는 없어요. 없고 이제 산소 하는 회사에서 곁들여 사오는 거예요. 얘네 회사에서 같이 사오는 건데 갖고는 계셔야 될 필수 장비 중에 하나긴 합니다. 정보까지 나오고요. 네. 그걸 보고 이제 환자 뭐 서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표 하나 갖고 와서 볼 거예요. 소독은 어디서 하는지. 근데 좀 타이트하게 보는 게 아니고 소독은 어디서 하세요? 여기서 해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체크. 뭐 있으세요? 여기 있으세요. 체크. 이런 식으로 하고 본다 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보고 가요. 그거 말고는 뭐 크게 어려우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산소 발생의 사업은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은 부가적인 거예요. 서류적인 거고 환자 유치만 잘 하시면은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환자 유치는 아무래도 이제 내과 뭐 이런 데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하죠. 이 처방전이 나오는 병원과에 외래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제 영업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요 환자들 유치하려고. 근데 그 카탈로그도 만들고 보통 병원에서 환자가 나오는 절차가 외래 같은 거 가면 이제 진단해주고 쓰라고 하잖아요. 교수가 이제 써준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 방에 있거나 아니면은 외래 그 간호사 데스크 있는 데 있거나 아니면 환자가 앉아 있는 그쪽 소파 근처에 카탈로그들이 엄청 많이 꽂혀 있을 거예요. 15개에서 20군데 정도 되는 업체들이 이제 유치를 하려고 카탈로그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영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대형 병원들. 네. 보통 종합병원급 정도 되는 병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는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중종합급이나 좀 더 작은 병원들에서도 나오긴 해요. 요양병원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 요양병원에서도 수는 많지 않지만 나오긴 하죠. 요양병원에서 뭐 요양원 가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도 가능하고 요양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신데 병원에 입원하면은 수강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입원 일자랑 퇴원 일자를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을 쓰든 하루를 쓰든 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달 안에 기간 안에 입원을 통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집에서 하루라도 쓴 적이 있는지. 아 입퇴원은 그냥 저희가 계속 상시로 그 환자분 보호자분하고 그래서 입퇴원 날짜를 계산해서 청구를 하시면 돼요. 그게 잘못하면 또 나중에 말씀드렸죠. 판수 나옵니다. 이제 요때 입원하셨는데 청구했다고 처음에는 돈을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판수가 나오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큰 이상은 없습니다. 환자 유치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은 사업이고 들어가는 그 자본에 비해 임대료는 한 명당 32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두 가지 같이 임대했을 때. 그러니까 수익성은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한 10개월 이전에 이제 원가 회수는 다 끝날 거고요. 이게 그 처방전을 못 받고 비급여를 사용하시는 분들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동물주도 사용하는 경우는 최근에 좀 많아요. 그거는 이제 비보험으로. 그 환자분이 처방전 없이 산소 발생기 지금 비급여를 쓰고 있다가 그 의사한테 요청할 수도 있나요? 이런 부분 나 지금 비급여를 계속 쓰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비급여 환자가 나오면 1차적으로 물어보죠. 처방전 받아오셔라. 받아오시면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받아오셔라 해서 외래 갈 때마다 이제 요청하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병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받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못 받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못 나와요. 그 일정 수치를. 그래서 병원에서도 뭐 난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필요한데 안 해줘요 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이제 예를 들어 뭐 동맥경 검사 같은 경우는 뭐 55라는 수치 이하여야 되고 산소 포화도의 경우에는 88% 이하여야 되는데 검사를 했을 때 이 수치가 안 나오면 병원에서도 못 해주죠. 못 해주죠. 남은 숨이 차지만 이제 수치가 안 나오니까 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비보 임대를 하시든 제품을 구매를 하시든 두 가지 쪽으로 유의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래요? 안 나오면 안 그러니까 나오면 의사가 일부러 뭐 굳이 안 써주고 그러니까 그럴 의미 없죠. 저희는 장기영 등급 뭐그 의사 소견 썼을 때 되게 까탈부리고 막 왜 저한테 왔어요 막 이런 거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왜냐면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중생명유지 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이 호흡이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처방 받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굳이 안 해줄 필요는 없죠. 수치가 나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동물들도 좀 수요가 많아져서 강아지, 개, 고양이들도 많이 써요. 이제 대신 그 텀은 짧죠. 길게 쓰진 않죠. 아무래도 이제 설치와 회수가 좀 이렇게 자주 일어나긴 하죠. 네. 애기들 그 소형견이나 이런 아이들은 이런 휴대용으로 많이 들어요. 이건 이제 휴대용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쓰셔야 되는 제품이고 집에서는 거의 가정용으로만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들도. 네, 개들도. 가정용은 이제 여성 모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놨어요. 컨티뉴스 모드 여성 모드라고 하는데 가정용은 이제 여성 모드라고 하면 제품의 전원을 키면 산소를 만들어서 계속 내보내는데 끊김없이 그냥 그게 이제 연성 모드고요. 휴대용 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얘는 크지만 얘는 작아요 지금 1.98kg밖에 안 되고 무게도 가볍고 그러니까 작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제품이랑 동일한 그런 성능이 나올 수는 없어요. 대신에 맞춰줘야 되는 거는 순도는 90%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걸 맞추기 위해서 얘는 이제 펄스 모드라고 하고요. 펄스 모드가 뭐냐면 호흡 감지형이라고 해요. 산소를 계속 만들어주는데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호흡을 감지해서 들숨일 때 산소가 한 번씩 씁니다. 그리고 날숨일 때는 안 써요. 근데 그거는 이 캐뉼라를 이제 연결하거든요. 이렇게 캐뉼라로 해서 호흡을 감지합니다. 들이마시면 한 번 1분에 뭐 최대가 아마 45회 정도 나올 거예요. 요거는 강아지나 이런 거는 아예 그 해당이 안 돼요. 애견은 못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애견은 뒤에 이제 그 산소방 들어가는 애들만 지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대용은 이제 뭐 산책하시거나 외출하실 때 쓰라고 나온 제품이기는 해요. 외출하셨을 때 아니면 이제 병원 가실 때. 그래서 얘는 이제 차량용 충전기도 있고 집에서 충전하는 충전잭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사용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그리고 충전하면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배터리 풀 충전했을 때 사용 시간이 뭐 한 1시간에서 최대 5시간이에요. 얘는 레벨이 1, 2, 5 해가지고 1부터 5까지 레벨이 1, 2, 3, 4,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썼을 때는 뭐 5시간 쓰지만 5단계 쓸 때는 1시간 정도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전식 그리고 휴대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호흡 감지해서 나오고 보통 병원 가실 때 써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 왜냐면 이제 산소 쓰시는 분들 외출이 안 하시거든요. 호흡이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업체들의 욕심으로 인해 이제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쓸 때는 병원 갈 때 한두 번 정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습관은 훨씬 높죠. 강아지 산소방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저희가 그냥 만드나요? 플라스틱 제가 보긴 했었는데 그 케이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거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으로 거기서 받아 쓰셔도 되고 사실 큰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 옷박스 같은 거 개조해가지고 한 거 같은데 크게 힘든 건 아닌 것 같고 많이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 가정용에 그걸 하려면 이런 마스크를 물려서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마스크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산소 발생기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안 있겠죠. 보통.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안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잘 때 기억나요? 그래서 케이지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연결해서 케이지 안에다가 그냥 호스를 네, 호스를 넣어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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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효과가 크진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 산소 발생기를 저희 수입하는 수입사 입장에서는
이게 90% 이상의 산소를 만들어서 나오지만 코에다 바로 직접 연결하는 이유는 이 산소 90% 이상 산소가 나오는 순간 공기랑 희석돼요. 그냥 섞여버려요. 그래서 코에 바로 캐뉼라를 꽂아서 흡입하는 이유가 바로 흡입을 해야 되거든요. 흡입 안 하면 바로 희석됩니다. 이 공기 중에. 캐뉼 그 케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효과가 크진 않아요. 그렇게 장시간 드러나야 돼요. 엄청.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쓰시죠.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를 해야지 효과가 제대로 원래 쓰려면 의학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 없이 편하게 하시려면 이제 케이지 하는 거죠. 보호자의 마음의 편안을 위해서 그냥 그 케이지. 그거 말고는 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아니면 마스크를 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물병원에 있는 케이지 같은 거 써야죠. 정말 좋은 거. 네. 거기는 보통 산소가 이제 궁조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 종합병원 쓰듯이. 네. 그런 게 들어가면 또 다르죠. 왜냐면은 용량 해처리 고농도에 고용량으로 때리면 되거든요. 뭐 10m, 20m, 30m 때리면은 이 공간에 농도 올라가는 거 금방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는 5리터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이게 한 30m, 40m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야지 이제 그 케이지 안에 산소 농도가 올라가죠. 그 전기세 감면하는 거는 어떻게? 전기세 가면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처방전만 있으면 됩니다. 처방전, 계약서. 근데 처방전일 때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치료 기간이 안 돼서 그 비급여로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공단 보험 기준이고 네, 정기료 감봉 기준은 처방전만 있으면 무조건. 한전 기준은 처방전과 계약서, 표준 계약서 아 네. 두 개랑 한전 신청서가 있습니다. 네. 그 세 가지를 한전 시설 작성에 한전에 넣으면 네. 정기료 감면을 해주고요. 그럼 팩스로 일반적으로 보내면 되나요? 팩스로 이제 그분 사시는 지역 한전 지사에 보내시면 되고요. 아 그분 지역에.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네. 감면이 되죠. 그래서 아마 처방전 기간 동안만 해줄 거고요. 연장하면 또 연장 계속 해줄 거고요. 감면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월 최대 15,000, 16,000원 정도 될 겁니다. 몇 최대. 프로인 거죠? 이 뒷면. 이게 좀 애매해요. 얘는 이제 퍼센트가 아니고 그 등급을 내려준다고 하긴 하는데 저도 정확한 계산법은 모르는데 몇 프로가 아니고 얘는 뭐 X가 15,000, 16,000. 한전, 뭐 누전 등급을 낮춰주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아. 그래서 어쨌든 월 최대 16,000원, 15,000원, 16,000원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같이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 뭐 90일이 됐건 안 됐건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정기료 감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또 알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일단은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제가 오늘 다 말씀드려도 하시다가 맞아. 맡기시는 부분에서 전화를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자료들은 제가 메일로 넣어드릴게요. 갖고 있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메일로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법령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옛날 거여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아마 최근에 바뀐 게 있어가지고 제가 바뀐 걸로 보내드릴게요. 그때 네블라이저 코딩이 뭐라고 하시죠? 들었는데 까먹어가지고. 네블라이저는 이제 호흡기 치료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아 되고요. 약물의 식상. 액체 상태의 약액을 이제 기체 상태로 변환해서 폐 내부로 이제 약액을 스며들게 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뭐 폐에 뭐 상기도가 있고 화기도가 있는데 이 입자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 마이크론 이하라는 입자 크기가 있어요. 이제 이 액체 상태 약을 기체로 변환시키잖아요. 흡입을 하잖아요. 이제 하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밑에까지. 근데 이제 입자 크기가 크면은 상기도에서 다 걸려서 못 내려가요.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이 이제 5 미크론 이하거든요. 이 미크론 이하로 약액을 변환해서 이제 약액은 크게 이제 벤톨린과 뭐 프리미코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기관지 확장제와 염증 치료제 해서 이제 상황에 맞는 약액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요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네블라이저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약액을 처방 받으신 거죠. 네. 이거는 모르는 분들한테는 굳이 이거를 말씀 안 드리고. 요 약액은 병원에서 사는 게 아니고 아니, 일반 약국에서 사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지만 약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이 약액은. 그래서 이제 처방 받으신 분이죠, 그분들은. 그래서 약액이 있는 거죠. 액체 상태의 약액. 보통 벤톨린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약액을 갖고 계신 거죠. 그거는 이거로 쓰는 거죠. 이런 제품이 있고 뭐 이런 제품이 있고. 기계는 판매만 있는 건가요? 판매만 하죠. 네. 그렇죠. 대원은 안 하고.
대여는 안 하죠. 대여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위생 때문에 그런가요? 기계가 뭐 가격이 싸거나 직접 해보시려고 하는 거세요, 대여를? 아니요 저 몰라서 여쭤보는 지금 모든 거를 지금 알고 있어요. 산소발생기 대여는 결정적인 이유는 네. 수가가 잡혀서요. 나라에서 돈을 줘서.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거라든지 뭐 뒤에 다른 제품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수가가 잡히지 않아요. 네. 근데 굳이 이거를 해서 환자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사업성이 안 나오죠. 아, 왜냐면은 이거 빌려줬다가 받으면은 사람들 입에 닿는 이 부분 다 버려야 될 거고 소독도 안 될 거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버리고 또 새로 세팅해야 되는데 비용이 안 나오죠 이제 수익성도 안 나오고 산소야 임대 비용도 높게 잡아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일단 미수가 없잖아요. 공단에 청구하면 청원료만 제대로 되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이 있고 금액도 많이 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예전에 이런 석션기 이런 것도 임대를 많이 했어요. 한 15년 전 이럴 때는 임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석션기 비싸니까 그때 당시에는.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이거 빌려줘서 뭐 일주일에 한 3만 원 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하다도 이제 이거 다 갈아야 되고 갈아야 되고 갈아야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돈도 얼마 안 되고 파는 게 낫죠. 그래서 산소 발생기랑 같이 들어가는 제품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석션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네블라이저 그리고 이제 옥시미터는 아까 제가 그 처방전 기준이라고 했죠. 요걸 이제 핑거용으로 잴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현재 혈중 이제 SpO2 농도 해서 97 그래서 보통 정상인들은 95 이상이 나옵니다 대부분. 근데 요게 80살 이하면 처방전 발행이 기준이 된다. 저 이거 처음에 나오는구나. 얘도요? 얘는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차이점은 이제 한국 시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요. 이건 그냥 일반 공산품으로 들어온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드리는 도매가 44,000원. 얘는 16,000원. 그리고 이 휴대용을 하나 사실 때마다 이거 하나씩 같이 껴드리면 26,000원. 네. 저도 아마 같이 갔을 겁니다. 주문했을 때. 예. 아니 처방전을 받으신 분은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사시는 경우가 있고 네. 산소를 임대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로 해줍니다. 그냥.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휴대용을 살 때 하나씩 껴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 산소 통도 껴줬어요. 서비스로. 충전 금액은 직접 하시고 용기는 한 20만 원 하거든요. 용기만 하는데 용기를 같이 빌려줬어요 이제는. 약간 이제 차별화를 위해서 업체들이 많으니까 임대해주는 회사가 많잖아요. 요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요것도 산소 발생이 빌리는데 같이 빌려줄게 해가지고 같이 빌려주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차별성을 노리기 위해서 전략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매하셔야 되죠. 그래서 연관되는 제품은 그렇게 보통 연관된다고 보시면 돼요. 산소 발생기, 옥시미터, 네블라이저, 석션. 그리고 이거는 아마 하실 일은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휴대용이 펄스 모드라고 했잖아요. 한 번씩 칙칙 쓴다고. 휴대용 중에 유일하게 연성 모드, 펄스 모드 같이 되는 제품인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 원하시는 분들한테만 임대도 합니다. 똑같이 임대도 돼요. 근데 가격이 비싸도 임대료는 똑같습니다. 가격은 배 이상인데 이제 임대료는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특수한 환자,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환자 가지고 쓰신다고 보면 돼요. 가끔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연성 모드 찾는 분들이.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제품이다. 이거는 배터리를 따로 뒤에 장착돼 있습니다. 배터리 따로 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무거워요. 한 8.3kg 정도 돼요. 못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동식 카트가 있습니다. 카트에 100kg 끌고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성 모드, 펄스 모드 두 가지 다 되고 연성 모드가 이제 최대 3리터까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5리터짜리가 되고 휴대용 중에 유일하게 3리터. 사용 시간은 뭐 3리터 풀로 쓰면 1시간밖에 못 쓸 거예요. 근데 이제 0.5 단위로 이제 하기 때문에 0.5 놓고 쓰면 한 4시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연성 모드도 가능한 모델이고
상황이 닥쳤을 때, 네, 아무 때나 전화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은 네, 답변해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말고 혹시 또 업체에서 해주시는 그 교육용 그런 매뉴얼 같은 거 있을까요? 매뉴얼이요. 매뉴얼은 저희가 따로 만들어주진 않아서 만들게 되면 네. 따로 만들어 놓진 않아서 저희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품 설치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청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점검 오는 거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건데 하시다 보면 근데 좀 국정고보다는 간단하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그, 보면 몸에 처음에만 처음 들으시는 거여서 좀 네.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숙달은 더 빨리 되실 거예요. 훨씬 어렵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로도 안 드리는 이유가 몇 번 통화하시면 바로 가면 다 하시거든요. 한두 번만 통화하면. 근데 이제 실물 케이스가 있으시면 더 빨리 익숙해지실 겁니다. 실제로 한번 설치하는 사례 케이스가 하나 나오면은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같이 말씀드린 거여서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부탈하게 갑니다. 네, 걸리지 않고. 이걸 하시는 분들이 네. 어떤 이유로 폐업하시거나 그럴 때 이렇게 그런 환자를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환자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도 제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환자랑 같이. 환자의 정보를 판다는. 아예 한번 중간에 뭐 1년짜리 처방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대의 메리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뭐 1년짜리 처방전을 받아오지만 금방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쭉 연장해서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지만 20년 정도 됐지만 이제 사장님도 지금 시작하시지만 하시다 보면은 이제 환자 수가 쭉 늘어나요. 근데 늘어날 때마다 오고 가는 환자 수가 있어요. 설치했는데 뭐 바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설치했는데 계속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장기 환자를 모으는 게 이 사업은 관건이에요.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꾸준히 환자들, 장기 환자들을 모으는 게 관건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계속 있죠. 20대, 30대 올라갔는데 한 번에 뭐 10대, 5대가 회수될 수도 있고 한 번에 10대, 5대가 설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르락내락 합니다. 이게 항상 달마다 다르고 연마다 다르고 근데 그게 쭉 돼서 시간이 지나면은 오래 쓰시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요. 한 명이 됐다가 5명, 10명, 50명, 100명 됩니다. 금방 올라갑니다. 그 환자들을 팔죠. 비싸게. 실제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꽤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왜냐면은 이게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서로 산다고 하긴 잘 그만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환자를 넘기는 경우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망해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못 봤고요.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제품을 임대를 하는데 보통은 한두 대로 시작하시고 환자가 늘어나면 산단 말이에요. 제품은. 그러니까 이제 위험성이 적죠. 투자함에 있어서. 뭐 10대, 100대, 1000대를 사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생기면 사잖아요. 그러면 거의 폐업할 확률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제품을 안 사면 되거든요. 생기면 사고. 그래서 망하는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봤고 그냥 그만두시고 팔고 딴 데 가시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봤죠. 근데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사업 치고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어요. 네. 침대 해봐셔서 더 아시잖아요. 침대는 수가에 비해서 2명이 움직이셔야 되고 차도 뭐 탑차가 가야 되고 소독도 좀 깐깐하고 근데 이거는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익성은 훨씬 좋아요. 침대에 비해서 임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훨씬 좋죠. 인건비도 줄어들고 소독에 들어가는 비용도 없고 소독 기계가 딱 들어갔을 때 소독 어디 만져야 되나요? 소독 지침은 없어요. 지침은 없고요. 그냥 뭐 열심히 하는 데들은 기계 내부까지 뜯어서 합니다. 근데 원래 내부까지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컴프레서를 사라는 이유가 먼지 털라고 내부에 있는 먼지. 그래서 기계를 열어서 기계 내부까지 먼지 터는데 보통 대부분은 이제 겉에만 닦으시죠. 겉에 닦고 소모품 다 이제 가요. 그 안에 필터가 필터는 외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내부의 필터는 교체 필터는 아니고요. 저희만 나중에 이제 근데 교체할 일은 거의 없고 내부는 구성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으로 먼지가 들어가긴 합니다. 예, 아무리 틈을 막아놨다고 하더라도 먼지는 안에 들어가요. 뭐 1년, 2년 쓰시면 안에가 먼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뜯고 청소하는 게 맞긴 해요. 그러려고 컴프레셔를 뜯는 게 어렵진 않아요. 나사만 부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뜯을 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나사만 부르시면 되고 네. 이제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 저희 쪽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리할 때 한번 이제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 네. 그냥 거기 가까운 아니 곳에 나는 있어도 내가 알아야 돼. 난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왜 그런지 알아야 돼. 쉽습니다. 네, 뜯는 건 쉬워요. 나사만 부르면 돼요. 어려운 나사는 아니고 십자 나사기 때문에 청소 자주 해주시면 수명은 늘어납니다. 근데 확실히 달라요. 자주 털어주는 거랑 그냥 교체하는 거랑. 그리고 얘가 그 산소를 만들어주는 핵심 부속 중에 하나가 이제 펑션이라는 거에 그 제올라이트라는 화산석 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동그란 알갱이들이 거기에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공기를 통과시키면은 분자 크기에 의해서 이제 산소랑 질소가 분리가 되거든요. 통과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근데 그게 습기에 약해요. 한국 특히 여름철 이럴 때 그러면 안에 알갱이들이 굳어요. 습기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농도가 90%였던 게 89, 87 쓰면서 내려와서 그래도 농도가 떨어집니다. 먼지와 습기에 상당히 취약한 기계예요. 청소를 좀 자주 해.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임대를 나가기 때문에 아마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안 돼요, 제품은. 그렇죠. 거의 환자 집에 가요. 근데 관리는 환자분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관리 잘 안 하시죠. 관리 잘하는 환자분을 거의 못 봤거든요. 이제 내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리는 애견용으로 쓰면은 이 안에 설들이 들어가기도 하겠네. 근데 큰 먼지는 대충 1차적으로 막아주거든요. 스펀지 필터가 있어가지고 스펀지 필터가 있어서 1차적으로 막아주기는 해요. 그래서 내부로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할 건데 대신 필터를 좀 더 자주 갈아주거든요. 아무래도 털이 나니까. 동물병원에도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희 제품. 동물병원들에서 쓰죠. 왜냐면 거기는 대형 설비를 가질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갖추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네. 그래서 이런 포터블용으로 많이 쓰죠, 산업발생. 설비를 갖추지 않는 이상 무조건 포터블로 씁니다. 네볼라이저 산업발생. 실제로 사용도 하고 있고요. 네. 그냥 이제 질문 없습니까? 질문. 전화로 전화로 이거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전화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